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실기 제1강. 이번 과목은 침해 사고 분석 및 대응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 보안 장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침입 탐지 시스템 스노트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침입 차단 시스템인 IP 테이블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안 솔루션의 종류들과 네트워크 보안 장비 운영, 그 다음 이제 보안 솔루션 장비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첫 번째 그 이제 목차고요. 침입 탐지 시스템 스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트는 1998년도에 마틴 로시에 의해서 처음 개발이 되었고요. 스노트라는 단어는 스니퍼 앤드 모어에 유래된 이제 이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감시하고 분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입 탐지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요. 주요 기능은 첫 번째가 패킷 스니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패킷을 스니핑 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패킷 스니퍼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패킷 로거가 있습니다. 패킷 로거. 모니터링 한 패킷을 저장하고 로그에 남기는 그런 기능을 패킷 로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IDS와 IPS. 그래서 네트워크 이 IDS와 IPS는 배우셨죠? 그래서 다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제 분석하여 공격을 여기에 이제 탐지하고 그 다음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게 된다라는 게 이 스노트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노트 룰 설정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트 룰 시그니처는 이제 크게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 부분은 처리 방식, 프로토콜, IP 주소, 포트 번호 등 처리할 패킷을 판단하는 기준을 여기 헤더 부분에 명시를 하게 되고요. 바디 부분은 패킷을 탐지하기 위한 규칙을 명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룰 헤더 설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트 룰 시그니처는 이제 크게 헤더 부분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헤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도 패킷 탐지를 위한 규칙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헤더 부분에 보시면 이 헤더 부분에 형식이 있습니다. 헤더 부분 형식이 있는데, 헤더 부분의 형식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룰 액션이 있습니다. 룰 액션. 그래서 패킷을 탐지되었을 때, 룰에 매치되었을 때, 처리 방식을 총 8가지 유형을 이제 룰 액션에 이제 적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프로토콜. 탐지할 프로토콜로 4가지를 지원하게 되고요. TCP IP와 UDP, ICMP, IP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IP 어드레스라고 해서 출발지, 목적지 IP 그래서 IP 리스트는 대괄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IP는
any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IP는 any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낌표 다음에 IP 주소는 해당 IP를 제외한 이제 모든 IP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 넘버가 있죠. 그래서 출발지라든지 목적지 포트 번호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범위는 콜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 여기 보면 이제 콜론이죠. 콜론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는 게 1부터 1024번까지 이 범위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콜론을 넣어서 표시를 이제 한다는 거고, 앞에 이제 아무 따도 없이 콜론 다음에 포트 번호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밑에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49,151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024, 그 다음 콜론이 들어가게 되면 1024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션 오퍼레이터라는 이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방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 여기 요 표시가 돼 있으면 단방향 왼쪽이 출발지, 왼쪽이 여기가 출발지,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목적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IP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출발지 여기서 뭐 목적지 여기로 간다라는 이제 다이렉션이죠. 그래서 방향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반대 표시, 이제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으면 요거는 이제 없음이라고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방향은 이제 꺽쇠 두 개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양방향의 이제 출발지, 목적지 양방향을 뜻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액션 형식은 얼러트가 있고요. 얼러트가 발생시키고 패킷을 로그에 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러트 사용하게 되면 이제 패킷을 로그에 남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는 패킷을 로그에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 패킷을 무시하죠. 룰 잠시 비활성화 목적이고요. 그 다음 이제 드롭이 있습니다. 드롭은 패킷을 차단하고 로그를 남기고 대부분의 드롭으로 처리하고 IPS에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젝트는 여기 보면 이제 이 방향 표시죠. 단방향 왼쪽 출발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이렉션이죠. 다이렉션 오퍼레이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죠. 방향이고 여기도 이제 양방향이면 이렇게 이제 꺽쇠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방향 양 패킷을 차단하고 로그에 남긴 후 TCP면 TCP 리셋, 그 다음에 UDP면 ICMP 포트 unreachable 메시지를 전송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reachable un이 들어갔으니까 부정이죠. 그래서 reachable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unreachable이죠. un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미가 돼서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S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노트 설정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헤더 부분에 이제 뭐 얼럿이 액션에 들어가서 얼럿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얼럿이 이제 패킷을 로그에 남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죠. 액션 형식이요. 그 다음 프로토콜은 무슨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 이제 any가 왔기 때문에 모든 IP죠. 모든 IP고 방향은 여기가 이제 왼쪽이 출발지였으니까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 부분 출발지고 여기가 목적지가 되겠죠. 이 방향으로 가는 이제 로그를 얼러트 한다는 거죠. 얼러트.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번 설명을 살펴보면
TCP 프로토콜에 대한 출발지는 모든 IP와 포트. 그쵸?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들어갔죠? any가 있기 때문에 모든입니다, 모든. 그래서 IP와 포트 목적지는 19, 여기 이제 예제죠? 예제 이제, IP 주소죠? IP 주소로 요 24 대역의 80번 포트, 여기 보면 80번 포트인 패킷을 탐지를 하여서 로그를 발생시키고 로그를 남긴다. 얼러트를 발생시키고 로그를 남기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스노트를 사용한다, 설정한다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로그가 있네요. 여기 보면 아까 얼러트였는데 여기 부분에 앞부분에 여기가 로그입니다. 로그. 요것도 이제 패킷을 로그에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프로토콜은 TCP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스터널 넷이라는 게 들어왔죠. 이스터널 넷이라는 것은 이제 스노트 설정 파일, 여기 보시면 스노트 설정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환경 변수로 외부 네트워크를 의미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any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 이제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외부 네트워크를 이제 여기 이제 갖고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정 파일에 있는 것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양방향이죠, 양방향. 그리고 홈넷이라고 이제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홈넷은 이제 여기도 보시면 스노프 여기 설정 파일에 이제 정의가 이제 되어 있는 환경 변수로 여기는 이제 내부 네트워크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external 이제 외부라는 뜻이 되겠고 홈이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환경 변수에 적절한 내부 대역을 이제 설정되어 있는 그런 환경 변수를 가져온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보면 TCP 프로토콜에 이제 대해 외부 네트워크 IP 애니포트와 내부 네트워크 IP 80번 포트 사이에 송수신 패킷을 탐지하고 로그를 남기는 그런 스노트 설정 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노트 룰 바디 설정 일반 옵션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MSG라고 해서 얼럿 발생 시 이벤트 이름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레퍼런스 그 다음에 레퍼런스라는 영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룰과 관련된 외부 취약점 정보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ID는 스노트 룰 ID로 사용 범위는 아래와 같은 사용 범위를 가지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 이하 뭐 이렇게 이제 값들이 있죠. 그래서 99 이하는 99 이하는 시스템 예약 SID입니다. 그래서 99 이하는 시스템 예약된 그런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100만이죠. 100부터 100만은 스노트에서 배포하는 룰셋 SID 그 다음 100만 1번부터는 그 이상은 사용자 정의 룰에서 사용하는 SID다 라는 그런 말이 그런 범위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타입이 있습니다. 클래스 타입은 공격 유형과 기본 우선순위를 정의한 것을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올리티 룰 우선순위 숫자입니다. 그리고 REV라고 해서 룰 버전 번호로 수정 리 버전 횟수를 표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트 룰 바디 설정 범위가 있겠습니다. 범위 옵션이 이렇게 있고요. 한번 범위 옵션도 쭉 살펴보면 컨텐트가 있습니다. 컨텐트는 페이로드에서 검사할 문자열을 텍스트 바이너리 형식으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형식은 콘텐츠 패턴, 해당 패턴의 문자를 검사하고, 네, 바이너리 형식,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 기호 사이에 헥사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부정, 연산이라고 해서 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해당 패턴 문자열이 없는지 검사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요 세 가지 특수 문자는 요 세 가지 특수 문자죠. 슬러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이스케이프로 처리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URL이죠. URL 컨텐츠가 있습니다. URL 컨텐츠. URL 컨텐츠는 룰과 관련된 외부 취약점 정보 컨텐츠 문제열을 전체 패키지와 비교를 하는 대신 HTTP 클라이언트 요청 URL 정보를 검사할 문자열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이 있습니다. 오프셋은 페이로드에서 컨텐츠 패턴을 검사할 위치, 그 다음 페이로드의 첫 번째 바이트 위치가 0부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뎁스는 옵셋으로부터 몇 바이트까지 검사할 것인지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이전 컨텐츠 패턴에 매치되는 경우에 매치된 이후의 바이트부터 몇 바이트 떨어진 위치에 다음 컨텐츠를 검사할 것인지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within은 이전 컨텐츠 패턴에 매치되는 경우 디스턴스로부터 몇 바이트 범위 내에서 다음 컨텐츠를 검사할 것인지 지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케이스 페이로드 검사 시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트 룰 바디 설정 옵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옵션의 텍스트 데이터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요 컨텐츠 여기죠. 컨텐츠 텍스트 그죠? 컨텐츠 옵션의 텍스트 데이터 설정 옵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보신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드려서 이제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설정 파일 안에 있는 그런 값들을 환경 변수 값이죠. 그리고 any라고 되어 있습니다. any 그리고 메시지 여기 이제 메시지도 이제 메시지를 뿌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옵션의 바이너리 데이터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너리라는 이제 값이 들어간다는 것만 좀 다른 거죠. 텍스트가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텐츠 옵션의 텍스트와 바이너리가 AND가 돼서 같이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해가지고 텍스트와 바이너리를 같이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디 설정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스노트 룰에서 바디 설정 옵션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트 룰 바디 설정 이벤트 3 숄드라고 해서 이벤트 제한 관련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벤트 수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옵션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3 쉴드라고 해서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트래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옵션 값들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벤트 수를 이제 제한하기 위한 이제 특정 시간에 발생되는
이벤트 수를 제한을 하는 그런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옵션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옵션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매 S초 동안 10번째 이벤트까지 액션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미트라고 이제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매 10초 동안 여기 세컨드스 10초 동안에 두 번째 이벤트까지 액션을 수행하는, 그렇게 이제 옵션을, 이벤트 관련 옵션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3 shield라고 해서 매 S초 동안에 10번째 이벤트까지 액션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옵션을 이제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옵션을 줘서 10초 동안에 두 번째 이벤트마다 이렇게 이제 액션을 수행한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는 이제 S초 동안 10번째 이벤트 발생 시 한 번 액션을 수행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입 보스가 있고, 출발지 IP 기준으로 매 1초 동안에 10번째 이벤트 시 한 번 액션 수행, 즉, 액션을 수행하는 거죠. 즉, 1초 동안에 10번 이상의 이벤트를 발생하면 액션을 한 번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트 룰 바디 설정, 이벤트 3 쉴드 관련 옵션이죠. 그래서 트래커 부분입니다. 그래서 by src dst, 그래서 출발지 IP 기준으로 추적, 그 다음에 목적지 IP 기준으로 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트 룰 바디 공격 탐지 해서 FTP 루트 로그인 탐지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FTP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TC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21번 포트죠. 21번이 이제 여기서 FTP 공부는 이제 하셔서 아실 겁니다. 제어 포트와 데이터 포트로 나눠지게 되고, 데이터죠, 데이터. 그리고 FTP는 능동형과 액티브와 그 다음에 패시브형으로, 이게 이제 액티브는 능동이고 패시브는 수동이죠. 그래서 데이터 포트를 수동으로 지정할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데이터 포트를 사용할 거냐의 차이고, 데이터 포트는 20번이고 제어 포트는 21번을 사용하게 되죠. 이거는 다 이전에 강의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어 포트죠. 21번 포트를 이제 목적지로 하고, FTP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데이터를 포함되는 문자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노트에서 이렇게 이제 FTP 루트 로그인을 탐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트 룰 바디 공격 탐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21번 포트를 목적지로 하고요. FTP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데이터에 포함되는 문자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텔넷 루트 로그인 탐지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텔넷이죠. 텔넷 사용하는 그 포트죠. 그래서 23번 포트로 출발지로 하고 텔넷 서버로부터 응답 데이터에 포함되는 문자를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골뱅이 문자열 다음에 임의의 문자가 0개 이상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샵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검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텔넷 로그인 브루트 포스 다이렉셔널이 어택 탐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다 배운 것들이어서 여기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컨텐트도 나왔고, 그 다음에 3 should, 여기 보시면 옵션들, 이런 것들은 이제 리미트, 타입도 리미트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 TCP 프로토콜을 이제 이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23번 포트를 출발지로 하고 있고, 텔레 서버로부터 응답 데이터에 포함되는 문자를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게 이제 그런 예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적지 주소 by DST 기준으로 매 5초 동안에 한 번째 이벤트까지만 얼러트 액션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이제 값들이 이제 저장 여기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텔넷 로그인 브루트 포스 다이렉셔널이 어택 탐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TCP 프로토콜을 이제 이용하고 23번 포트를 출발지로 하고 있고요. 텔넷 서버로부터 응답 데이터에 포함되는 문자를 탐지하기 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주소 by DST 기준으로 매 5초 동안에 첫 번째 이벤트까지만 얼러트 액션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P 로그인 브루트 포스 다이렉셔널이 어택 탐지 요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에 이어서 이제 FTP 이제 로그인 관련된 거고요. 여기도 이제 좀 살펴보면 21번 포트로 출발지를 하고 FTP 서버로 응답 데이터에 포함되는 문자를 탐지하기 위한 거고, 목적지 주소 기준으로 매 30초 동안 5번의 이벤트마다 얼러트 액션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SH는 배웠습니다. 이게 보안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SSH 로그인 브루트 포스 다이렉셔널이 탐지라고 해서 22번 포트를 목적지로 하고, 이게 이제 SSH죠, 포트. 목적지로 하고 있고, SSH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데이터에 포함되는 문자열을 여기도 그 프로토콜, 보안 프로토콜의 요청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제를 사용을 해서 탐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출발지 주소 기준으로 매 30초 동안에 5번의 이벤트가 발생 시 얼러트를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 패킷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패킷, 프로토콜 표준에 위배되는 패킷이고요. 비정상 패킷을 공격에 사용하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패킷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구형. 그러니까 이 말은, 비정상적인 이제 패킷들을 탐지하지 못하는, 못하는이죠, 여기. 못하는 그런 이제, 구형, IDS죠. IPS 파이어워. 이 보안 시스템 장비들이죠. 이 보안 장비를 우회하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IP 패킷 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간 사설 IP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 사설 IP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인터넷 구간에 유입되는 UDP 트래픽 중 사설 IP로 되어 있는 비정상 패킷을 탐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인터넷 구간 사설에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IP 랜드 어택.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랜드 어택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랜드 어택은 이제 공부하셔서 랜드 어택이 어떤 공격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랜드 어택은 이제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계속 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써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계속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랜더 어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 프로토콜을 이제 출발지 IP 목적지 IP가 일치하는, 그쵸? 출발지 IP와 목적지 IP가 일치하는 그게 이제 랜더 어택 공격인데, 패킷은 이제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TCP 패킷, 그래서 참고를 보시면 정상적인 TCP 플래그 조합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ACK죠. 이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다 배우셨을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TCP 플래그 값들 중에 이제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 해서 TCP, 그렇죠? 3웨이 핸드쉐이킹은 이제 이때 사용하는 플래그가 신 ACK, 그 다음에 ACK라는 요 세 가지죠. 그래서 TCP 연결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핸드쉐이크 할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기 신 패킷을 제외하면 연결을 맺은 모든 패킷들은 ACK 플러그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핀 ACK, 그 다음에 ACK는 연결 정상 종료 시 사용한다.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핀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료 시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RST 이제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료. 이거는 즉시 이제 뭔가 장애가 뭔가 이제 갑자기 사용 중에 연결 중에 뭔가 장애가 발생을 해서 즉시 이제 종료할 때 RST 플래그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즉시 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연결 후 송신되는 패킷들은 디폴트로 ACK 플래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PSH URG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결 후 송수신되는 패킷들은 디폴트 ACK 플래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비정상 TCP 패킷 여기 신 플래그 조합이라고 해서 연결 설정과 연결 종료는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는 플래그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플래그가 되는 거죠. 아까도 살펴보신 것처럼 신 ACK를 같이 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여기 핀이 들어갔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핀 플러그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구형 IPS, IDS에서 이러한 패킷을 허용하거나 로그를 남기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스캐닝 도구에서 이 조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노트 탐지, 그렇죠? 그 다음에 스노트 설정은 플래그 SF가 설정된 경우, 그 다음에 플래그스에서 SF 플러스 연산자가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하고 다른 플래그도 포함할 수 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탐지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스노트가 잘못된 플러그냐, 그런 이제 여기 일부죠. 여기 보시면 침입 탐지 시스템, 여기 보시면 침입 탐지 시스템과 침입 방지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이런 이제 ESF라는 그 플래그죠. ESF 이제 약어가, 그래서 씬과 핀이 이제 있는 그런 잘못된 비정상적인 TCP 패킷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캐닝 도구에서 여기 이제 스노트라고 배우셨는데, 저희가 스노트라는 것을 탐지하는 것을 여기서 설정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탐지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요 구형 IPS, IDS에서 그냥 허용된 패킷들을 탐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제 옵션이 이제 SF 스타, 여기 R스타 모양이 있는데, 연산자가 있으면 지정한 플래그를 하나 이상 포함한 경우를 의미하며 신 또는 핀이 포함된 경우에 이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는
느낌표 연산자가 있으면 지정한 플래그를 포함하지 않는 설정이고, 그 다음 이제 비정상 TCP 패킷 씬, 핀, 플래그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씬, 핀, 플래그만 탐지하는 IDS, IPS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비정상적인 조합을 사용할 때,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값들을 이제 뭔가 조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RST랑 뭐 그쵸? 그 다음에 뭐 ACK를 뭐 넣는다거나 뭐 이런 핀을 넣는다거나 같이 뭐 하여튼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신형은 이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한 이제 그 조합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탐지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TCP 패킷 플래그만 이제 설정, 그래서 정상적인, 종료 설정은, 이렇게 이제 핀 ACKM으로 핀만 설정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조금 더 옵션을 이제 좀 더 줘서, 그런 이제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TP get 플러딩, 공격 탐지입니다. 그래서 플러딩이라는 것은 영어가 이제 뭔가 넘치다 뭐 이런 뜻이죠. 플러딩. 그래서 HTTP의 이제 메소드 중에 get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그래서 이제 TC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80번 포트를 목적지를 하고 있고 TCP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데이터에 포함되는 문자를 탐지하기 위해서 출발지 주소 기준으로 매 1초 동안에 100번의 이벤트마다 얼롯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 설정 여기 보시면 예제죠. 여기 예제 이게 이 get 플러딩 공격 탐지를 하기 위한 예제입니다. 예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매 이제 1초 동안에 100번째 이벤트마다 얼러트를 수행하고 HTTP 클라이언트 요청 데이터가 포함된 문자열을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get 방식의 이제 뭐 HTTP 1버전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뭔가 플러딩 공격이 이제 탐지가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스노트가 탐지를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요것도 이제 그런 이제 똑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 get 플러딩 공격 그쵸? 이것도 get 플러딩 공격을 탐지하는 그런 스노트 설정 값이 되겠고요. 요것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80번 포트를 목적지를 하고 있고 HTTP 클라이언트부터 요청 데이터를 탐지하기 위해서 플래그 옵션을 통해서 씬 플래그를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씬 플래그 씬이죠. TCP 씬 플러딩 플래그를 검사하는 거죠. 씬을 이제 마구 날려서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발지 기준으로 매 1초 동안에 5번째 이벤트가 발생시마다 얼러트를 여기 보시면 얼러트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DP, ICMP 플러딩 공격입니다. 그래서 ICMP랑 UDP는 다 배우셔서 아실 겁니다. 요 ICMP는 에러 관련된 거죠. 에러 프로토콜. UDP는 비동기죠. TCP는 동기고요. 그렇게 이제 특징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제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UDP TCP죠. UDP TCP. 당연히 여기 TCP가 안 오고 UDP ICMP라는 프로토콜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이용한 모든 요청에 대해 인계치 기반의 탐지 수행을 하고요. 출발지 주소 기준으로 매 1초 동안에 5번째 이벤트마다 얼러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스노트를 사용을 해서 그런 공격들을 탐지하는 거죠. 탐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얼러트를 통해서 로그를 남기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IP 테이블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킷 필터링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리눅스 커널에 내장된 넷 필터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툴로 룰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 추적, 커넥션 트래킹 또는 스테트 풀 인스펙션 기능을 제공하고요. 상태 추적 기능은 방화벽을 통과하는 모든 패킷에 대한 연결 상태를 추적한다, 트래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메모리상의 상태 추적 테이블을 생성하여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송수신 패킷을 기록하고 검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 IP 테이블의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있겠죠. 그래서 IP 테이블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체인이 있습니다. 체인이라는 것은 패킷이 이동하는 경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입 차단 시스템의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 그래서 형식은 테이블스라고 이제 하게 되고, 테이블, 그 다음에 체인, 룰, 타겟. 테이블 설정은 형식은 이렇게 이제 -t 테이블이죠. 테이블은 명시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필터 테이블이 적용이 되고요. 체인 설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IP 테이블스, 그 다음에 -aid 체인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체인 설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인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AID를 한번 살펴보면 어패드라고 해서 어패드 모드는 해당 체인이 제일 마지막 룰을 추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설 모드는 해당 체인의 첫 행에 룰을 추가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모드는 -d 체인 룰 형식으로 해당 룰을 삭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터 테이블인 경우에는 세 가지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체인과 아웃풋 체인, 그 다음에 포워드 체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룰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룰 설정. 그래서 IP, TCP, ICMP, TCP, UDP 모두 호스트로 식별하기 위해서 IP를 이용하고요. TCP, UDP의 경우는 포트 번호를 이제 통해 서비스를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ICMP의 경우는 경우 타입과 코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TCP 패킷 행동 유형에 따른 필터링 룰 설정으로 다음의 모든 옵션은 TCP 프로토콜 -t TCP 옵션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설정입니다. 타겟 설정은 제2정책. 그래서 룰에 매치될 때 적용할 정책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j 드롭은 해당 패킷을 차단한 후 아무런 응답 메시지도 전송을 안 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j 리젝트는 해당 패킷을 차단한 후 ICMP 에러 메시지로 응답을 하거나, 그 다음에 -j 로그는 탐지 로그를 남긴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탐지 로그를 남기는 거죠. -j 로그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 타겟 설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IP 테이블스 -l 체인 -n입니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세트, 그 다음에 드롭, 리젝트 등 이렇게 이제 기타 옵션들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추적 기능 활용입니다. 그래서 상태 유형이 new 상태, 최초로 들어온 패킷의 상태, 그 다음에 established 상태 추적 테이블의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패킷의 상태를 말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related 상태라고 해서 상태 추적 테이블에 연관된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패킷의 상태를 말하고요. invalid는 어떤 상태에도 해당되지 않는
패킷의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상태 유형은 TCP 프로토콜 이제 상태는 신 패킷이 보이면 new 상태이며 신 플러스 ACK 패킷이 보이면 established 상태이고 연결 종료 시에는 마지막 ACK 패킷이 보이기까지 established 상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상태 추적, 커넥션 트래킹이죠. 이 영어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태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신 상태가 이제 그 패킷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new라는 상태로 되는 거고 신 ACK라는 이제 패킷이 보이면 established라는 상태로 연결 종료 시에 그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 종료 시에는 마지막 ACK 패킷이 보이기 전까지 established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핀이라는 그런 이제 패킷이 보이면 끊어지겠죠. 종료가 되는 거죠. 연결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TCP 프로토콜을 살펴봤으면 UDP는 UDP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UDP라는 거는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UDP 프로토콜은 비연결 커넥션 리스 프로토콜로서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패킷이 들어올 때마다 임의의 시간 동안에 정보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TCP랑 좀 다르죠. 그래서 연결 상태를 이제 유지하지는 않고요. 들어올 때마다, 패킷이 들어올 때마다 임의의 시간 동안에 정보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P 테이블스의 확장 모듈입니다. 그래서 IP 테이블스는 다양한 확장 모듈을 사용하고 하여 효과적인 필터링 정책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 리미트 모듈이라고 해서 동일한 IP 또는 IP 대역의 동시 연결 개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모듈을 컨 리미트 모듈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 디도스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옵션은 컨 리미트 어보이드 n이라고 해서 n을 초과하는 동시 연결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컨 리미트 마스크는 이제 0에서 32 범위의 마스크 값을 지정하고 IP 대역에 대한 동시 연결을 제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모듈은 룰에 매치되는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불필요한 로그를 남기지 않도록 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주요 옵션은 리미트는 초당, 분당, 시간당, 하루당 매칭되는 제한 건수를 지정하는 것을 리미트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리센트 모듈은 동적으로 소스 IP 목록을 생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패킷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을 리센트 모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요 옵션은 name, 목록의 이름을 지정하거나 set, 해당 목록의 새로운 엔트리, 소스 IP, 타임 스탬프 등 이제 그것들을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set이라고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R 체크, 해당 목록의 패킷에 소스 IP가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R 체크와 동일하게 해당 목록의 패킷에 소스 IP가 있는지 체크하고 있으면 last seen 타임 스탬프를 이제 갱신한다. 그 다음에 세컨드스는 R 체크 또는 업데이트 옵션과 함께 사용되며 해당 엔트리에 last seen 타임 스탬프가 지정한 초 범위 내에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히트 카운트, R 체크 또는 업데이트 옵션과 함께 사용되며 해당 엔트리에 히트 카운트가 지정한 값 이상인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의 한번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솔루션의 종류들은 네트워크 보안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쪽에는 웹 방화벽이라는 게 있죠.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워.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고, 요거는
좀 큰 기업에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 파이어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 그래서 IDS죠.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의 약자죠. 그래서 IDS 탐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침입 방지 시스템, 이거는 IPS라고 부르게 되고,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 그래서 방지, 프리벤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도스 차단 시스템, 안티 디디도스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APT 대응 시스템, 안티 APT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포렌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 WAPS, 와이어리스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 NAC, 네트워크 AC, 액세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 있고, 통합 보안 시스템, UTM이 있습니다. 유니피드, 38 매니지먼트, 통합 보안 시스템. 그 다음에 가상 사설망, VPN,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 보안에 들어가는 보안적인 시스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시스템 단말 보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 안티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탐지 및 대응 솔루션, EDR이 있습니다. EDR. 그래서 엔드 포인트 디텍션 앤드 리스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접근 통제, PC 방화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단말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팸 차단 솔루션, 안티 스팸 솔루션이 있고, 네, 보안 운영체제, 시큐어 O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이 DB 보안 접근 통제, DB 암호, 그 다음에 보안 USB, Security USB, 그 다음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디지털 라이트스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단말 정보 유출 방지죠. 그래서 데이터 DLP 데이터 로스 리키지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단말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이 있고요. 이게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쪽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관리 관제는 전사적 보안관리 시스템 ESM,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 SIEM이 있습니다. SIEM은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그 다음에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및 대응 시스템 SOA라고 부르게 되죠. SOA. 그래서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 그 다음 위협 관리 시스템, 38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패치 관리 시스템, PMS,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산 관리 시스템, RMS와 백업 복구 관리 시스템, 그 다음 취약점 분석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죠. 그래서 약자도.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보안 관리 관제 시스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및 암호입니다. 그래서 보안 스마트 카드, 그 다음에 하드웨어 보안 모듈,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회용 비밀번호죠. OTP, 원타임 패스워드, 그 다음에 공개키 기반 구조, PKI,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 싱글 사인온, 그래서 SSO, 싱글 사인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접근 관리, EAM, 이스트 넷, 레넷,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통합 계정 관리, 그래서 아이덴티티 앤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인증 및 암호 관련된 시스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각각 이제 대분류별로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스 차단 시스템, 한번 아까 전에 보셨던 디도스 차단 시스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디도스 차단 시스템은, 당연히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거고요. 다른 장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상의 가장 상단에, 최상단에 위치하는 그런 보안 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방화벽, 파이어볼은 네트워크 계층의 IP 주소와 전송 계층, 포트 주소를 기반으로 방화벽 룰스의 필터링 정책에 따라서 패킷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 장비를 네트워크 방화벽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SL, 오프로드 장비는 SSL 서버라고 해서 HTTPS 웹 서버를 대신해서 SSL 트래픽에 대한 모든 안보 코어 처리를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SSL 오프로드 장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IDS 아까 전에 살펴보셨죠? 그래서 사전에 등록한 알려진 공격 시그니처 인계치 등에 따라 공격을 탐지하는 보안 장비를 말하게 되고요. 침입 탐지 방식에 따른 구분을 보면 오용 탐지와 이상 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스 디텍션과 그 다음에 어너멀리 디텍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 기반, 그 오용 탐지는 지식 기반과 날리지 베이스와 그 지식 기반으로 하거나 시그니처 뭔가 패턴 시그니처 기반으로 탐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 그쵸? 지식 기반이냐, 시그니처 기반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상탐지는, 행위 기반, behavior ba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기반, statistic base 탐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 탐지 방식에 따른 구분은, 탐지할 데이터 수집원, 데이터 소스에 따른 구분을 보면 호스트 기반 IDS, HIDS, 호스트 베이스 IDS와 네트워크 기반 IDS가 있죠. NIDS, 네트워크 베이스 IDS. 그 다음 침입 방지 시스템은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 사전에 등록한 알려진 공격 패턴 시그니처 인계치 등에 따라서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장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T 대응 시스템, APT 대응 시스템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해 유입되는 실행 파일, 문서 파일 등을 추출, 평판, 조회 및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샌드박스 환경에서 해당 파일을 직접 실행하여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보안 장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포렌식 장비는 설치된 네트워크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수집한 트래픽은 침해 사고 분석 및 내부 감사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방화벽은 웹 트래픽의 웹 컨텐츠를 분석하고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보안 장비 설치 모드는 인라인과 미러링. 그래서 인라인 모드는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경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는 모든 트래픽, 실제 패킷을 거쳐 가도록 하는 그런 모드를 인라인 모드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미러링 모드는 미러링 장비를 통해 복사된 패킷을 받아서 탐지하는 모드를 미러링 모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 장비의 취약점, 계정 관리는 계정 관리 쪽 측면에서 보면 보안 장비의 디폴트 계정 변경과 보안 장비의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보안 장비 계정별 권한 설정, 보안 장비의 계정 관리 등 이런 이제 취약점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접근 관리로 살펴보면 보안 장비 원격 관리 접근 통제와 보안 장비 보안 접속 세션 타임아웃 시 설정 이런 이제 접근 관련해서 그런 이제 취약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